엄마, 이제 IoT 스마트홈으로 바꾸면 더 편하실 거예요. 모든 걸 폰으로 제가 제어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아, 이 집이 내 마지막 고향인데 내 맘대로 살게 해다오.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니까요? 어머님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어떡해요? 그래, 너희 맘대로 하려무나. 이제 난 늙어서 방해만 되는구나. 여보, 드디어 어머님 계좌 비밀번호랑 공인인증서 다 해킹했어?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거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겨울 추위를 실감하게 하네요. 여러 가지 참담한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이 추운 날씨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춥고 외로우실까요? 특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뜻밖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세 김순자입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새벽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일하면서도 아들 둘을 의사와 변호사로 키워냈죠. 그게 제 자랑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랑스러운 아들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 디지털 기술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자식 부부. 이제는 제 집에서조차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 무서운 건 제 휴대폰과 인터넷 뱅킹이 자꾸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 모든 것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첨단 기술로 포장된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4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은 제게 제2의 몸과도 같은 곳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현관 앞 낡은 화분에 피어나는 제라늄 꽃 한 송이까지 이곳의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장사로 모은 돈으로 산 30평대의 아파트예요. 지금이야 강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첫 입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여보, 우리도 이제 아파트 사람이야. 하면서 남편과 맥주 한 캔씩 마시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큰아들 진우는 의외로 의사가 되었고 꼼꼼하고 착실한 작은아들 민우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왔죠. 새벽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하고 튀김을 하며 아이들 학비를 모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하루에 김밥 500줄도 팔았어요. 손목이 붓고 어깨가 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이 김밥 정말 맛있다. 학원 가기 전에 들러서 김밥 한 줄을 받아먹고 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큰아들 진우는 의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제 가게로 달려왔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하면서 달려오던 아들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둘째 민우는 더 기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저를 도와 김밥을 마는 것도 모자라 주말엔 떡볶이와 튀김 장사까지 거들었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 되면 엄마는 절대 장사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정말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아들 모두 결혼하고 멋진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IT 회사를 다녔고 작은 며느리는 중소기업 직원이에요.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저를 어려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둘 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특히 큰 며느리 미연이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곤 했죠. 어머님, 이제는 좀 쉬셔도 되세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런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여보, 난 먼저 가요. 라는 말만 남기고 영원히 눈을 감았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멍하니 먼 산, 먼 하늘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절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엄마, 아버지 가신 만큼 저희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하며 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따라가 보자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관심과 배려 뒤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을. 작년 겨울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태블릿 PC며 스마트폰이며 이것저것 한가득 들고서 엄마, 이제 IoT 스마트홈으로 바꿔드릴게요. 문단속이랑 보일러, CCTV까지 다 제가 폰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시작된 제 감시 생활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신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아들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웃음만 지었죠.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음성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전등들도 스르륵 저절로 켜졌어요.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둔 것 같으면 폰으로 끌 수 있다고 했죠. 남편 살아계실 때 늘 잔소리하시던 가스불 걱정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폰으로 택배도 오는 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며느리의 설명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이런가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 왜 이리 방이 차갑지? 이상하네. 자려고 누웠는데 방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분명 보일러를 26도로 맞춰놨는데 한겨울 냉방이 나오는 것처럼 춥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아. 아, 제가 19도로 조절했어요. 엄마, 너무 따뜻하면 안 좋으시잖아요. 혈압도 있으시고. 적정온도 맞춰드린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집 보일러를 내 맘대로 못 맞추고 아들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자식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봄볕이 따스한 3월의 어느 새벽. 20년째 해오던 새벽 산책을 나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 새벽 5시예요. 이렇게 일찍 나가시면 안 돼요. 폰으로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나 매일 이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잖니? 평생 해온 건데 문 좀 열어줄래? 요즘은 세상이 너무 불안해서요. CCTV로 제가 다 체크할게요. 엄마는 해가 뜨면 그때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로 포장된 새로운 감옥이라는 걸. 거실 천장, 주방 구석, 심지어 내 방 창가까지. 차가운 CCTV 렌즈들이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어머님, 아까 CCTV 보니까 화장실 가실 때 비틀거리시던데. 혹시 어지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슬리퍼가 헐렁해서. 그래도 걱정되니까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내일 저도 월차라 쉬거든요. 참, 이번에 치매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는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40년 지기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라도 잡으면 어머님, 그 시간에는 집에 계셔야 해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기로 했거든요. 며느리야, 난 도우미 아주머니 부른 적 없는데.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불렀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오실 거예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 청소도 못하고 내 맘대로 손님도 못 만나고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 영자가 놀러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순자야, 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희 아들이 나한테 전화했더라. 너랑 만나면 안 된다고. 내가 치매 초기라면서. 뭐라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장보고 밥 먹고 인생을 나눈 친구에게까지 내 아들이 이런 거짓말을. 손이 떨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큰 아들 부부의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앱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스마트폰으로 이런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큰아들 부부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주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TV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 이제 밤 10시가 넘었잖아요.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셔야 건강에 좋으신데. 제 방의 TV와 전등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이 왠지 무서워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밤 10시만 되면 모든 전자기기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제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난 원래 늦게 자는 습관이 있잖니. 엄마,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거예요. 이제부턴 제가 건강관리 해드릴게요. 창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얼마나 난처 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카드 한도가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요즘 노인 금융사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큰 돈은 제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그렇게 제 통장과 카드도 하나둘 제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장사해서 모은 제 돈인데 이제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니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쓰던 비밀번호인데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가보니 계좌 비밀번호가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통장 잔고도 이상했습니다. 제 적금 만기 통장에 있던 8억도 모두 사라졌더군요. 진우야, 엄마 통장에 있던 돈.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니 노후자금 관리해드리려고 따로 빼놨어요. 치매 초기에는 돈 관리를 잘못하시잖아요. 치매라니. 난 멀쩡한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얼마 전 큰아들이 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한다며 만지작거리더니 그 후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깔았다던가 했던 기억이. 여보세요, 영자야? 밤늦게 절친인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좀 도와줘. 내일 은행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재발신을 눌러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긴급 연락처 이외의 통화는 제한됩니다.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자나 전화가 큰 아들 부부에게도 그대로 전송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통화만 하면 어김없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까 영자 아줌마랑 통화하셨다면서요? 은행은 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설마 내 통화 내용까지 엿듣고 있는 건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거실 스마트 TV에서 갑자기 화면이 켜졌어요.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TV 화면 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깜짝이야. 아니, 이 밤중에 며느라 왜 이러니? CCTV로 보니까 어머님이 안 주무시길래 걱정됐어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 순간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부엌에서 물 마실 때도 제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게. 잠든 척하고 누워있다가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 살아계실 때 메모해둔 통장 계좌번호들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원격 제어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떴어요. 곧이어 큰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새벽에 왜 컴퓨터를 보세요? 은행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세요. 해킹 위험이 있어요. 이제는 제 눈물조차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 새들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제가 사는 이 집은 첨단 기술로 포장된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 민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형이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큰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날 밤 작은 아들이 몰래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 제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앱이 해킹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제 공인인증서는 이미 복제되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하나둘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 민우가 알려준 진실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우가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큰아들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어머님 계좌 다 해킹했어. 진짜? 잔고는 얼마나 남았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 전세돈까지 하면 거의 30억은 넘을 거야. 역시 평생 장사하시더니 우리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몸을 부여잡고 대화 내용을 더 읽어내려 갔어요. 근데 자기 동생한테 들키면 어쩌지? 걱정 마. 어차피 동생은 미국 지사 발령 받아서 곧 나갈 거래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돼. 어머님이 혹시라도 의심하실까 봐. 에이, 벌써 다 해결했어. 동네 병원이랑도 얘기 다 됐고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 중이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어요. 정성스레 키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엄마, 이것도 봐요. 민우가 보여준 다음 화면은 더 끔찍했습니다. 실버케어 스마트홈이요? 그게 뭐야? 최신 기술로 노인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래. 우리가 설치한 것처럼 IoT로 포장해서. 어머님 모르게 다 설치한 거야? 응. CCTV는 기본이고 모든 전자기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했어. 와, 컴퓨터 프로그램 전공인 나보다. 역시 우리 남편 똑똑해. 이제 어머님 돈 한 푼도 못 쓰게 되시겠네.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다 체크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아들, 며느리의 다정한 마음 씀씀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엄마, 이건 범죄예요. 제가 변호사니까 잘 알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부부가 들어왔어요. 엄마, 이 시간에 민우 내가 왜?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본 거죠.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달려들어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설마, 이게 다 사실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저 엄마를 걱정해서. 큰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걱정? 엄마를 감시하고 협박하고. 이게 걱정이야? 민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큰애야, 정말 내가 너희 부부가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내 아버지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면서 너를 그래도 다 알만한 의대를 보내고 기껏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민우가 저를 부축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돌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휴, 이제 들통났네. 그래, 우리가 다 계획한 거예요. 어머님 재산 30억으로 좋은 동네로 가서 새 삶 살려고 했죠. 이 구멍가게 같은 동네에서 살기 싫었거든요. 미연아, 큰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왜? 이제 와서 뭘 숨겨? 어차피 다 끝난 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정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독사 같았습니다. 어머님,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의사 아들. 사실 이번에 병원에서 의료사고 크게 쳤어요. 합의금으로 10억이 필요한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료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환자가 죽었어요. 남편 실수로.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거짓말이지? 떨리는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환자들을 살리러 다닌다던 내 아들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니.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잘못이 들통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털어놓을게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앱으로 어머님 모든 계좌 비밀번호는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다 복사했고, 이제 곧 모든 재산이 우리 앞으로 넘어올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두 분 다 미쳤어요? 민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손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USB였습니다. 여기에 어머님 치매 진단서 위조본이랑 금융거래 위임장 같은 것들 다 들어있어요.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머님은 치매 환자가 되는 거고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자, 이제 다 했나요? 형수님,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방금 한 말들 다 녹음됐거든요. 제가 변호사라서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건지, 아니면 둘 다 감옥에 가실 건지.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마치 어릴 적처럼 제 무릎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 감옥 가면 안 돼요.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이고, 우리 애들은 또 어떡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USB를. 여보, 빨리 저 USB 없애야 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에 울렸어요. 순간 민우가 며느리의 팔을 잡았지만 며느리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아, 꽃병 파편에 며느리의 발이 베이고 USB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알고 보니 민우가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던 거예요. 김진우 씨, 김미연 씨, 사기, 강요, 협박, 개인정보 침해,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며느리가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우리가 다 잘못했어. 큰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연행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이런 걸 혼자서 다 견디시면서. 그제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에게 첨단 기술로 포장된 디지털 감옥에 갇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날 밤 형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더 밝혀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실버케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있었어요. 첨단 기술로 노인분들을 감시하고 재산을 빼앗는. 그럼 우리 큰아들이 네, 큰아들 분께서 이 범죄 조직의 공범이었습니다. 의료사고도 거짓말이었고요. 다른 노인분들의 재산도 이런 식으로 노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다른 불쌍한 노인들까지.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지사 발령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뵈어서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며칠 뒤 큰아들 부부의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 악용한 효자 사기단 검거. 의사 컴퓨터 전공 부부. 노인 대상 첨단 금융사기 가담. 가해자 중에 내 아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피해자 중에 내가 있다는 게,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엄마,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아들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던 의사가 아니었어요. 엄마,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나 보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각각 7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의사 면허도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스마트폰도 CCTV도 없는 그저 평범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들리는 새소리,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TV.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제 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CCTV도 저를 감시하던 스마트 기기들도 없습니다. 그저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그대로의 따뜻한 공간이에요.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작은 아들 민우가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저녁엔 친구들과 마작도 두고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더 이상 핸드폰으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며칠 전 민우가 들고 온 신문이었어요. 노인 대상 디지털 범죄 특별법 제정, 스마트홈 악용 사례 방지 위한 법안 통과, 엄마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었대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가해자 중 한 명이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 아프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엄마의 마음도 다른 분들의 인생도 망가뜨렸네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대신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어르신들께 들려드리면서 그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죠.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지관 봉사자들이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이제는 우리도 디지털 시대를 이해해야 해요.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큰며느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얼마 전부터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민우가 사준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는 재미에 빠졌어요. 이제는 저도 댓글도 달 수 있고 좋아요도 누를 줄 압니다. 어머니, 요즘 완전 디지털 세대가 되어 가시네요? 민우의 아내 수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배워야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다고.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두렵지도 않구나. 기술은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쓰면 이렇게 즐거운 것이 됩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님들과 단체 카톡방도 만들었어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맛집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기가 무서운 감시자가 아닌 즐거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이 미국에서 화상통화하고 싶대요. 수진이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화면 속 손주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문득문득 큰아들 생각이 납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게 돼요. 까만 머리가 하얗게 새던 날까지 장사하면서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이라고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은 결국 저라는 걸. 복지관 할머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순자 씨가 우리 인생의 등대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안 당하고 살아. 그럴 때마다 뿌듯합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에겐 교훈이 되어준다는 게 작은 위안이 되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순자로 살아갑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내 집은 내 맘대로 드나들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이 결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한 요즘 자식들의 달콤한 걱정이나 배려가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에게 오히려 배신당하고 디지털 감옥에 갇혔던 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돼. 우리도 엄연한 한 사람의 인생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기기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제 손으로 직접 다룹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상 67세 김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 간병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매일 뭐라 하시면 어떡해요.
내 친정엄마는 매일 가도 되고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비추기도 힘드냐? 어머님께서는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옥죄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이 비싼 거 자꾸 팔지 말아라. 내 통장은 내 친정 다니는 데 쓰고. 친정 부모님 병간호를 이유로 시어머니를 홀대하고 다단계 회사 고가의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태. 충격적인 이유와 반전의 반전.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